애인의 과소비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과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CG채널 LBC 강남오빠의 연애운수 임초롱 소장입니다. 고양 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진짜 재밌는 다큐를 봤어요. 소비를 조장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우리가 소비하는 거에 약간 꽂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제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는데 제가 그냥 겨울이니까 그냥 평소에 입던 가죽자만 입고 나왔어요. 자주는 안 입어요. 근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한 5년 만에 만나는데 그 대학교 때 입던 옷을 입은 거야 내가. 심지어 내가 그 당시에 클럽에 가서 그 옷을 입고 춤추다가 외국인이 나한테 귓속말로 패션에 신경 쓰세요 라고 말하고 갔던 옷이야. 그 에피소드가 나왔어. 그거 안 버렸어요? 그 얘기 듣고도? 그 얘기 듣고도. 근데 걔가 정말 이상하게 생긴 애였어. 그러니까 막 체크무늬에 머리 뽀글한 이상한 느낌의 자기도 패션을 그렇게 나한테 말할 게 없는 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것도 정말 혀를 꼬아서 말했어. 패션에 신경 쓰세요 라고 한국말로 귓속말로 정말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야 그 정도 아니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억의 퍼즐이 맞춰지면서 수모의 그런 순간이 기억이 났죠. 그러면서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막 잘 못 버리는 성격이거든요. 이게 나쁜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 소비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출발하냐. 우리 여기도 전등이 있지만 오스람 전구 유명하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전구 회사들한테 카르텔 같은 걸 형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전구가 그 당시에는 평균 2,500시간이 갔대요. 그런데 얘네끼리 짜고 1,000시간이 넘어가면 벌금을 매기기 시작한 거야. 전구가 오래 못 가게 해버리는 거지. 일부러. 그래서 전구를 튼튼하게 만드는 회사는 전구 다른 회사한테 벌금을 내야 돼. 왜냐면 그 제품을 사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한 일종의 시작이 지금은 사람들이 당연히 유행이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왜냐면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소비를 해야 돌아가는 사회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얘기가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옷을 안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혼자 합리화를 했어. 혼자. 그래서 그래 나는 가난해서 옷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단지 이런 자본주의 노예가 아니기 위해서 안 사는 것 뿐이야. 합리화를 되게 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건 이게 남자친구가 돈을 쓸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요즘에도 내 주변에 보면 남자애들이 예전보다 돈을 많이 써. 예전에는 돈을 쓰는 데가 요구르트 소주 사줄 때 요구르트 소주가 훅 가거든요. 어느 순간 맛있게 먹이고 훅 가게 하는 뭐 이제 그거랑 이제 그리고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쉬는데도 돈을 쓰는 뭐 그런 데다 이제 했었죠. 택시비에 쓰면 이제 마음이 아픈 거고 아침에 감자탕이나 뭐 설렁탕 먹을 때도 마음이 아픈 거고 잠깐 쉴 때 돈을 쓰는 건 안 아프고 이제 힐링이니까 힐링 코드가 있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그거에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용어가 생겨난 거야. 뭔데요? 키덜트. 이 키덜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남성들의 과소비를 조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드론을 갖고 와가지고 이거 얼마 안 해? 100만원밖에 안 해라고 자랑을 하면서 막 손짓으로 드론을 날려. 그래서 막 손을 해서 막 안고 막 비둘기처럼. 그래서 막 엄청 자랑을 한다고 생각해요. 30분 동안 자랑하면서 드론 날리면서 야 우리 셀카 찍자면서 드론 좀 찍어줘. 썩은 표정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게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런 자기를 꾸미는 건 아니면 여러 군데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약간 남성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비 문화가 즐거움이잖아요. 어쨌건. 근데 그 새로운 즐거움에 대한 용어가 생겨난 것 같아요. 키덜트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만원 있다. 남자친구가 어떻게 써줬으면 좋겠어? 저는 솔직히 그 돈을 자기 개발하는데 쓰거나 아니면은 모았으면 좋겠어. 자기 개발 드론 조종사. 자기 개발이라면 어떤 게 자기 개발이에요? 뭐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낯선 외지에서 하룻밤의 추억을 만들고 와라. 그치. 맞아요? 맞아요? 혼자. 혼자. 그거 아니면은 책을 읽거나 학원을 다닌다든가 그런 거? 그러면 우리가 자기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피부를 꾸미는 건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이죠?
어떻게 피부 미용. 응. 어떻게 보면? 눈썹 문신은. 그것도 그렇지. 너무 높잖아. 아니 높잖아 폭이. 자기 개발 폭이. 눈썹 문신까지 들어가면 어떡해요. 아 물론 자기 용모를 꾸민다는 것도 어쨌든 자기 개발 아닐까요? 다른 측면으로? 자기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어학 아니면 뭐 이렇게 막 공부 이런 것만 자기 개발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용모를 꾸밈으로써 실제로 그런 그 통계가 있잖아요. 용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실제로 연봉도 높아진다라는. 평균적으로 상관관계가 실제로 있다. 그래서 나는 연봉이 정말 바닥인 거지. 그런 측면에 내가 아무튼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또 용모를 꾸미는 것도 아까 말한 대로 그죠. 자기 개발이고, 그러면 화장품에 돈을 많이 투자한다. 그럼 이건 자기 개발인가요?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자기 개발하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배우자 혹은 내 애인이 어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 근데 그 중에 150을 무언가에 매달 써. 그걸로 뭐 어떤 것까지는 허용을 하되, 허용이라고는 좀 웃기지만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게 냅두되,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주 가무. 음주 가무는 괜찮지. 음주 가무야말로 괜찮지. 음주 가무가 괜찮다고요? 그렇지. 음주 가무는 인생의 힐링이니까. 그거야말로 자기 개발이지. 네트워크 형성. 내 안에 이제 세포들을 세우고. 지금 제가 한 말은 이게 농담이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만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 쓰시잖아요, 음주 가무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새 많이 줄었어요. 아 그래요? 13% 정도 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것만은 안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음주 가무 빼고요? 음주 가무 빼고. 뭐 있을까? 뭐 도박? 도박. 투자? 뭐 주식? 저는 약간 주식을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불안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한편으로는 가치관으로 연결되는 개념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 충동적으로 뭐를 살 수도 있어. 아니면 뭔가에 쓸 수도 있는데, 꾸준히 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건 실은 생활 패턴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어느 정도 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사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같이 배우자가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또 신경 쓰이는 문제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조금은 배려를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자기가 버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못 산다고 생각하면,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연애에 대해서 남자들은 좀 시큰둥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않나라는. 요새 점점 그런 것 같아요. 키덜트 때문이야. 키덜트라는 용어가 출산율을 오히려 낮추고 있어. 근데 저는 만약에 남자친구가 드론을 산다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안 돼요. 아 그래요? 영수증을 숨겨야겠네요. 너의 돈은 나의 돈이니까 남편은 안 돼. 너의 돈은 내 돈, 내 돈은 내 돈인가요? 너의 돈은 내 돈, 내 돈은 친정 돈. 맞아. 아니 내 돈 내 돈. 아 그렇죠. 네. 이런 농담이에요. 그런 분 아니고요. 네. 실제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 항상 자아가 바뀌어. 근데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라면 화장품이나 이런 거를 못 사게 해. 덜 사게 해. 그거 참을 수 있다면 난 괜찮아. 생활을 보고 참을 수 있다면. 그렇구나. 그렇군요. 이것도 서로 화장 안 하면 나야 좋지 뭐. 서로 합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구나. 그렇구나. 생활을 보고 감당할 수 있으면 난 안 사도 좋아.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매일 밤 그게 떠올라. 내가 누구랑 결혼한 거지? 그래서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지. 얼굴에서 잊혀지지 않고. 각방 쓰고. 화들짝 놀래고. 예전엔 그렇게 불을 켜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던 선생님이 이제는 불을 항상 끄고 불을 좀 제발 꺼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오늘 방송 좀 위험한데? 어때요? 앵겔지수라고 따지면 어떤 것 같아요? 저도 거의 1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먹고 사는 거에서 술을 빼고 보면 이제 조금 낮아지긴 하죠. 엄청 낮아지고. 떨어지죠. 반 이상 낮아지지. 근데 이게 서로가 이제 소비를 함께 하기 시작하면 이 앵겔지수가 실은 그 문화적인 수치거든요. 이 집단의 그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수치인데, 그거는 공유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 되고. 그렇죠. 같이 사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 사람한테 내가 정말로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관여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로 잔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잔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합의는 해야 돼. 왜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 잔소리가 밉다, 그래서 숨긴다, 그러면 실은 그 관계가 오래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또 반대로 저 사람의 소비가 밉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할까? 라고 고민을 하고, 근데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인정해줄 부분은 인정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근데 이게 추상적인 얘기로 흘러가긴 하네요. 서로 그냥 맞춰 가라는 게 답이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달 월급에 15%까지는 지 맘대로 쓰게 내비둬도 괜찮을 것 같아. 몇 프로까지 그냥 이 사람이 진짜 뭘 해도 돼. 애인이었을 때랑 남편이었을 네. 때랑 솔직히 애인이었을 때는 몇 프로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애인이면 자기가 버는 건데 제가 굳이 잡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결혼하게 되면 한 10%? 10%? 10%? 쪼이고 살아야 돼. 요새 얼마나 힘든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10%도 그렇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작은 퍼센트는 아니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마음 같아서는 30에서 50까지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결혼하고 했었거든요. 나서도요? 네, 그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이거 왜냐면 나는 상대한테 대해서도 그런 거 인정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뭐 이건 좀 다르겠죠. 절충안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5%에서 20%까지 괜찮다고 봅니다. 웃기지 마라, 10%다 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배우자가 있거나 여자친구, 그러니까 혹은 애인이 있다면, 배우자나 애인이 있다면 한번 이 퍼센트를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과연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퍼센트는 몇 프로인가? 지금 연애할 때와 결혼하고 나서. 근데 한쪽이 돈을 안 벌어. 그러면 조금 더 퍼센트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줄여야죠. 더 줄여야 돼요? 더 줄여야 돼? 돈이 없는데 그럼요? 생활하려면 더 줄여야지. 그렇군요. 한 명만 돈 버는데 돈을 더 쓰게 하면 어떡해. 같이 벌면은 그래 한 15%? 20% 정도까지 가고 혼자 벌면 10%.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이것만 영상 한번 본 사람들이 오해할까 그러는데, 저희가 무슨 사이여서 이런 거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전혀 아무 관계 없는 사이고요. 어쩌다 오다 가다 그냥 촬영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까지 인정하실 수 있는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셔서 저희가 나중에 후속 방송으로 그 결과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합도는 15%, 좀 서로 인정해줘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주관적이니까요. 다만 이제 범죄에 쓰이거나 이렇게 좀 불법적인 뭔가 너무 중독성 있는 그런 거에 쓰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이 소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한번 또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있을까요?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 지금 뭔가 남자친구가 돈 쓴다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남자친구가 없으면서? 남자친구가 없으면서 남자친구 돈 쓸 걱정을 하고 있어. 가상의 남자친구. 그렇군요. 그냥 모든 것은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20%건 30%건 쓰고 싶다면 그에 타당한 이유를 대고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자기 월급의 30%를 털어서 본인한테 선물을 해줬어. 그럼 좋지.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사줬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 돈이 내 돈이었으니까. 그건 내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었는데. 자, 여러분 악플 달지 마세요. 반은 농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 드려주시죠. 우리 모두가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남자친구가 없지만 남자친구가 돈 쓸 걱정을 하신 5년 전의 말씀이었고요. 매주 일요일 1시에 오프라인 화술 워크숍 진행되고요. 매주 평일에도 계속해서 강좌 열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좌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시기 전에 그 네이버 카페에서 LBC 방송을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